그래서 지금 대출 총량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금리의 상승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최근에 국내외 채권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의 전망,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 결정했지만 사실상 다음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기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또 특이했던 부분은 11월 금통위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초에 따라올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1월에 1%로, 그리고 내년 1분기 중에, 내년에는 1월과 2월 중에 금통위가 있는데요. 빠르면 1월 중에 기준금리가 1.2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분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3분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1.5%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즉 이 부분은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긴 기간에 걸쳐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이 현재 그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부연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11월에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한 이후에 바로 다음 회의인 1월 회의에서 1.2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을 시장은 현재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기조 하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긴축의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어떤 보고서의 어떤 언급들도 있었고요. 9월 한은통화정책 보고서의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즉 팬데믹 전에 기준금리가 1.25%였는데요. 이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회복시킬 여력이 있다라는 금융연구원의 어떤 보고서의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1분기까지 앞으로 5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10월 금통위에서는 수정경제 전망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급을 통해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4%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난 8월에 전망했던 내용과 유사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지난 8월에 2.1%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실제 물가는 2.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 현재 앞으로 물가가 4분기에 조금 더 추가로 상승을 하고 내년 중에는 1% 후반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 정도의 어떤 물가 수준 하에서 적정한 기준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고, 물가를 감안할 실질 기준금리에 대한 발언들도 이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서영경 금통위원도 이 실질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개념으로 실질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마이너스 2% 정도의 상당히 낮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높아진 것, 폭이 깊어진 것이고요. 거의 2009년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낮은 이제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M2 증가율도 지금 10%대를 계속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과 M2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가격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는 이 어떤 광의의 유동성의 개념인 M2 증가율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총량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금리의 상승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했던 부분은 이제 재정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재정정책이 이제 확장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과거에 긴축적인 재정일 때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을 때 우리나라 GDP가 받게 되는 영향, 그리고 CPI가 받게 되는 영향을 1년 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보통 0.3%포인트 정도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물가도 0.1%포인트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확장 기조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막대의 높이 자체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는 확장 재정 기조의 경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실제로 물가가 낮춰지는 어떤 그 영향은 거의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갔을 때 1.5에서 1.75까지 결국에는 인상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이 정도의 기준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은 현재의 어떤 재정에 대한 기조가 예전처럼 긴축적인 기조가 아니라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높아진 금리가 지금은 조금 더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9월 중순 이후로 이제 국내외 금리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쪽에서의 금리 급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가시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던 거는 영국 쪽에서의 단기금리 급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9월 FOMC에서 미국도 이제 점도표를 상향하면서 내년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좀 사인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한 3번 정도씩 매년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점도표의 경로를 그렸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은 이제 자산 매입을 종료하기 이전에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발언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영국 2년 쪽 금리가 30bp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만기의 금리가 30bp 이상 급등한다는 거는 거의 한 3, 4개월 이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어떤 가능한 움직임일 텐데요. 지금 영국은 이제 내년 초 정도까지, 1, 2월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의 100%에 가깝게 이 선물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준금리가 0.1%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2번 정도, 이제 0.25, 0.5 이렇게 이제 2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을 반영해서 현재 2년 쪽 금리는 0.4에서 0.5%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 2년이나 또 우리나라 10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의 상승폭은 다 달랐습니다. 네, 달랐지만 지금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보폭으로 우리가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어떤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나 일정을 반영해서 단기금리 상승폭이 좀 다르게 형성되고 있지만,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30bp 이상 금리가 급등을 했고, 단기금리가 오른 거에 그 이상으로 장기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비슷한 기간,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도 비슷한 폭으로, 그리고 한국도 거의 비슷한 폭으로 장기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 쪽의 장기금리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 쪽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나라의 국고 10년 금리의 영향을 이제 많이 주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에 대한 기조를 보게 되면, 이제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정 기조에 약간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조금 더 확장적인 어떤 재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국채 발행도 이제 적자 구체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글로벌한 흐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또 우리나라의 어떤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제 확장 재정 기조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의 총 지출하고 증가율인데요. 지출 규모 자체는 매년 이렇게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증가율은 거의 10%에서 14% 사이. 에서 형성이 되어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리재정 수지 쪽에서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적자 국채 발행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쪽이 이제 관리재정 수지에서 발생하는 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이제 적자 국채 발행들 이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가 한 47%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매년 거의 3%포인트씩은 이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은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하에서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적정 수준의 중립금리 자체도 이제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가나 이런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잘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임금이 한번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임금 같은 경우에 MOM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즉 기저효과 전년 대비 이제 얼마나 늘었고 이런 것도 효과를 제외하고 전월 대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흐름이 좀 더 잘 보이게 되는데 녹색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제 전월 대비 평균 임금은 이제 0.2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0점에서 형성이 되어 왔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녹색의 막대 그래프의 이제 높이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0.4에서 0.5%포인트씩 이제 전월 대비 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이 왜 계속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보면,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회복이 좀 빨라지면서 인력을 좀 많이 뽑아야 되는 수요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일터로 돌아가는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보조금을 이제 계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일터로 빨리 돌아갈 필요가 예전보다는 좀 적어진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월에는 만료가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3.5조 달러의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인프라 투자를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규모는 좀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아마 통과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 안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 수입이 앞으로도 좀, 이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에서는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이전 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전의 생활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터로 복귀하는 어떤 속도가, 그렇게 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고용시장에서의 인력의 미스매치, 그리고 어떤 복귀율이 좀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임금 상승을 좀 장기화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미국의 인플레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재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70년대 같은 상당히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 위험까지는 없지만 이제 1960년대 미국의 상황,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제 그 이전에 한 1에서 2% 정도에서 한 2에서 4% 정도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다소 높아진 인플레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